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은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가 7월 1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구의회가 운영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사상구 대표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엄국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사업 방향도 공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가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초 강건을 가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은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기존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의대 유치에 나섰던 지역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남에선 국립창원대학교가 벌기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설립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의 의과대학 신설.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이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LG헬로비전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결국 창원대 구성원과 정치인,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들. 바로 32년 수건인 국립창원대학교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의대에 있는 것을 증원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공공의대와 같이 결국은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의대가 필요합니다. 창원대학교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민들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관건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입니다. 정부와 의협이 신설보다 기존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걸기대회에선 지역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이루어내라. 100만 도시 중 의대는 물론 약대, 치대, 한의대 등 어느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지역 창원. 의대 증원으로 이어진다면 328만 경남도의 증원 인원은 76명인데 반해 인구 176만 전북은 의대가 2곳이란 이유로 235명이 늘어 출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역의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창원대는 5개 권역별 국립대학과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앞선 내용과는 달리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지역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생리학 전공 수업이 한창인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저마다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이 가운데 충북은 올해 입학한 이들 본과 1학년 49명을 포함해 건국대 의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충북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졸업 후에 대부분 떠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사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350명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복귀되는 부분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했을 때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정원 배정하는 당시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고무적인 것은 오랫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가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최대 수건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은 1,800곳으로 전국 13위, 의사는 2,500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에서도 충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 대응이 어려운 전국 4번째 응급의료 취약지에 꼽혔습니다. 충북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소규모여서 의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았고, 충북도는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11명으로, 건국대 의전원은 40명에서 73명으로 증원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30년 동안 묶여있던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 환자의 50% 이상이 인근 지자체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파주시의 의료 실태를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 중 인구가 3번째 규모인 파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과 200병상 규모의 민간 병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파주에는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 없다 보니까 큰 수술 같은 걸 할 때는 서울로 가야 되거나. 더 큰 문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파주 북부의 의료 공백입니다. 금촌이나 운정 지역은 비교적 고양시와 가까워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지자체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성이나 이런 쪽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 가서 1차 처치를 마치고 헬기를 통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파주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는 총 17,382명. 이 가운데 53%가 지역 내에서 환자를 수송하지 못해 고양시나 의정부 등 인근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구 50여만 명 규모의 지자체 중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자체로 의료 원정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 응급 환자나 시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형 병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주시가 아주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운종신도시 인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대학병원은 2028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경기 북부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아주대병원을 유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파주시가 대형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파주시와 반대로 부산 원도심의 한 지자체에는 대학병원 3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4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들 병원을 활용한 지역 의료 산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의료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에는 대학병원 3개를 포함해 종합병원 4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지만 서구 인구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0만 4천여 명으로 10년 사이 12.7%가 감소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2년 뒤면 30%에 이르게 됩니다. 서구는 인구 대응책으로 의료 관광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인 중증 환자를 유치해 치료하고 주변 관광지에서 회복시키는 모델로 의료 관광 특구로도 지정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1,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병동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R&D 기업 1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이제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또 관광업까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40억 원도 의료 관광 산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고지대 빈집들을 숙박시설로 만들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간병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 R&D 클러스터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혁신 과제로도 선정돼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그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생활 인구를 떠나서 주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한 해 부산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는 약 1조 원. 부산의 의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대학병원 몇 개 갖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병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있는 병원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부산의 의료 수준이 제공하지 못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특히 부산시와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의료라는 부분의 특수성이 있고 인구 구조와 매우 크게 연결이 될 겁니다. 행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 서구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 청년 간병인 일자리는 청년들이 정작 원하는 업종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쇠퇴해버린 부산 원도심 서구. 의료 관광 특구가 서구에 얼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강서구 식만동에서 선박 침수가 우려된다는 한 건의 신고가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됐으며 밤사이 내린 비로 인명피해와 침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가 다음 달부터 휴관에 들어갑니다. 최근 구의회가 센터 운영비를 삭감한 게 이유인데요. 센터를 이용 중인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문을 닫는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 언제 다시 문을 열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지난주 금요일 휴관을 일주일 남겨두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언제부터 휴관, 언제까지 환불 딱 요 두 단어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겠고. 휴관 이유는 서구의회가 센터 운영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시설이 갖춰야 될 서류를 모두 구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제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회계상으로 떳떳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된 거고. 의회는 지난해에도 센터 부실 운영을 이유로 운영비 2억 7,100만 원 중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 3,500만 원을 최근 다시 신청했지만 의회가 전액 삭감한 겁니다. 현재 센터에는 1억 2천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문을 닫을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이 중 4,800만 원 정도가 회원 환불 비용이라며 앞으로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센터를 찾았지만 관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럼 여기 관리자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만 관리자 계세요.
피해는 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000여 명. 당장 운동할 곳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해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벌써 여기 초창기에 벌써 10년 됐어요. 초창기에 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번 달 채용된 직원은 3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그 종이 한 개 답니다. 이제 갑자기 구해야 되니까 갑자기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어떡하지. 구청은 비상 운영을 해서라도 센터가 문을 닫지 않도록 구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예산이든 뭐든 저희 조차고 하는 일인데 거기서 저희가 배제돼 있고 그냥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엄궁유수지에 도서관과 체육관,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집니다. 준공 시기는 2025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사상구 엄궁유수지입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전천 옆으로 설치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새 어르신들의 헬스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또래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모여 놀 수 있는 곳. 산책로 외에도 테니스장, 족구장 등도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 체육 시설입니다. 여기에 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들어섭니다. 최근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사면에서 빛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서 기존의 건물, 기존의 공간과 새로 짓는 건물이 같이 융합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사업비 215억 원이 들어가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5,732.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워터파크 시설을 갖춰 사상구의 대표적인 문화, 여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공단 지역도 접하고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고 근로자들이 많은데 사실상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한편 센터 건립으로 엄궁 유수지의 방제 기능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유수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필로티 구조로 짓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상구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무리한 전환을 강행하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가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가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비공개로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지난 5월 선출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차질 없도록 준비해놓고 물러나겠다던 이용관 이사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공백은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영화제 초청작과 상영작 선정, 행사 계획을 총괄합니다.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는 강승하 부집행위원장이 직무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 운영과 영화제 마켓, 일반 사무와 행정, 예산 등 업무를 책임집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서는 영화제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은 물론 차후 신규 이사장 선임 등 영화제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석 달여 남은 영화제. 파행 위기를 수습하고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 용호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농업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농업센터는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의 하나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1층은 공용 주방과 공용 세탁실로 2층은 사무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에선 텃밭을 활용해 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과 마을 대표 작물 재배, 그리고 대표 상품 개발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서구 동구 안병길 의원은 올해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서구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2020년 태풍으로 파손돼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송도 해안산책로 복구 비용 10억 원과 고지대 삼복도로 범죄 취약지에 CCTV를 구축하는 데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영구는 다음 달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배꽁초를 모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매주 수요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은 담배꽁초 1g당 30원으로 환산해 개인이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해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정보대는 전국 전문대 가운데 동남권에서 울산과학대를 주관대학으로 거제대, 경남도립거창대, 마산대와 연합체를 이루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단오를 맞아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단오맞이 13세대 공감데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영구 광안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새마을 지도자 광안사동 협의회 회원들로 이루어진 광안사동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지난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인 노 엑시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청과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경찰청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